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지, 그 신경학적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간 지루함의 신경학적 기원이라는 글인데요. 네, 아이들이 장난감에 금방 실증 내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TV쇼도 결국엔 좀 지겨워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오늘 이 글을 문장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아이들, 대학생, 그리고 뭐 우리 대부분이 결국엔 무언가에 tired of, 그러니까 실증 내고 get sick of, 질리고 lose interest in, 흥미를 잃게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일상적인 경험으로 시작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핵심을 딱 던집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we humans are easily bored. 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간은 쉽게 지루해진다 이겁니다. 아, 첫 문장의 예시들을 한 문장으로 일반화해서 이 글의 중심 소재, 그러니까 핵심 주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But why should this be true?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but why가 일종의 전원점 역할을 하죠. 아, 현상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건 파고들겠다, 이런 신호군요. 네, 그렇죠. 이어질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네 번째 문장에 나오네요. 여기 핵심 표현들을 보면 The answer lies, 답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nerve cells, 신경세포, 또 reduce their initial excited response, 초기 흥분 반응을 줄인다. 네, 바로 그거죠. 지루함의 원인이 바로 우리 신경세포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서는 그 처음의 흥분 반응을 줄이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에요. 아, the answer가 앞문장의 why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면서 지루함의 신경학적 원인 첫 번째를 설명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동시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문장이랑은 약간 대조되는 신경세포의 또 다른 특성을 말해줘요. 아, 대조요? 어떤 특징인가요? 핵심은 enhance their responses, 반응을 강화한다. 그리고 things that change,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즉, 반복되는 것에는 반응이 줄어드는데 반대로 변화하는 것, 특히 좀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는 오히려 반응을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반복에는 둔감해지고 변화에는 민감해지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경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럼 이 메커니즘은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여섯 번째 문장에서 그 설명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evolved this way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 진화론적인 설명인 거죠. 가만히 있는 나무보다는 what was moving, 즉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 글에 나온 것처럼 퓨마 같은 포식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훨씬 중요했겠죠. 생존해요. 아, 그게 바로 survival value, 생존 가치라는 거군요. 그래서 4번, 5번 문장에서 설명한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이 결국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4, 5번 문장의 신경 메커니즘과 6번 문장의 진화적 설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7번째 문장이 바로 그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 구조를 보면 boredom, turns down neural excitation, 지루함이 신경 흥분을 낮춘다. 그리고 new stimuli, stand out, 새로운 자극이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boredom, 즉 지루함이 신경의 흥분 수준을 일부러 turns down, 낮춰서 그 결과로 new stimuli, 새로운 자극, 예를 들면 조상들의 가상 puma threat, 퓨마 위협 같은 그런 것들이 더 stand out, 잘 보이게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어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어떤 어휘들이요? 4번 문장에 reduce their initial excited response, 초기 흥분 반응 감소랑 7번 문장에 boredom turns down neural excitation, 지루함이 신경 흥분을 낮춤, 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죠. 익숙한 것에 대한 반응 감소. 아,
아, 그렇네요. 반면에 5번 문장의 enhance their responses to things that change, 변화하는 것에 대한 반응 강화는 7번 문장의 new stimuli stand out, 새로운 자극이 두드러짐과 연결되는 거고요. 변화나 새로움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6번 문장의 캐나 크마와 7번 문장의 new stimuli, 푸마 트레드는 결국 다 같은 개념? 그러니까 새롭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극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군요. 그렇죠. 글 전체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어휘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문장은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정리해 주네요. 네, 핵심 표현은 neural equivalent, 신경학적으로 동일하다. 이고 그 비유가 바로 turning off a front door light to see the fireflies입니다. 반딧불을 더 잘 보려고 현관등을 끄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딧불은 새로운 자극이고 현관등은 기존의 익숙한 자극 혹은 신경계의 배경 소음 같은 거겠네요. 그걸 꺼야 새로운 게 잘 보인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앞서 설명한 지루함의 기능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주는 비유죠. 와, 정말 명쾌하네요. 그럼 이제 이 글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죠. 1문장. 예. 그리고 이걸 일반화해서 중심 주장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쉽게 지루해진다. 2문장. 그 다음엔 질문을 던지죠. 왜? 3문장. 네. 이어서 그 답으로 신경학적 원인 1, 반복 자극 반응 감소. 4문장. 그리고 신경학적 원인 2, 변화 자극 반응 강화. 5문장을 설명하고요. 아하. 이걸 다시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생존 가치, 6문장. 그리고 지루함이라는 감정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 자극 부각, 7문장. 마지막으로 비유를 통해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와, 정말 짜임새 있는 구조네요. 자, 그럼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또 요지, 주제, 제목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한 문장 요약이라면 인간의 지루함은 반복 자극에 대한 신경 반응 감소와 변화 자극에 대한 반응 강화라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효과적으로 감지하려는 진화적 적응의 결과이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뭘까요? 요지는 지루함은 그냥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그리고 진화적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주제는 역시 지루함의 신경학적 및 진화적 기원과 그 기능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목을 붙여본다면, 뇌는 왜 지루함을 설계했는가? 이런 건 어떨까요? 아니면 지루함, 생존을 위한 뇌의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둘 다 좋은데요? 글의 핵심을 잘 담아내는 제목들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생존과 직결된 뇌의 아주 정교한 작동 방식의 일부라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익숙한 것에는 좀 무뎌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 거기에 확 주목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셈이죠. 맞아요. 단순히 지루함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루함이 꼭 피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루함의 이런 신경학적인 본질,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지루함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문명을 빚다에서 가져온 글, 이걸 좀 같이 깊이 보려고 합니다. 짧은데, 메시지가 아주 강렬해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딱 핵심을 짚죠.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런 상호 형성적인 관계요. 이 글이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들고 오죠. 바로 퀘베클리 태페.
네, 귀베클리 테페 유적, 영어로는 göbekli tepe. 이게 글의 중심 사례가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 oldest known construction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12,000년 전이라니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또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글의 논리인데요. 이 괴베클리 테페를 짓기 전에 사람들은 hunter-gatherers, 그러니까 수렵 채집민이었어요. 정착 생활 없이 떠돌아다니던 거죠. 아, 농사 짓기 전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거대한 돌기둥, standing stones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erect standing ston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건축, 이 돌 세우는 일이 엄청 오래 걸렸다고 나와요. took so long.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successive generations.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거석 건립, erection of stones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forced to settle down이라고 표현하죠.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아, 건축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됐다. 의도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정착 과정에서 인류 최초의 농경사회, First Farming Society가 탄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buildings, shaping us,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는 주장이 여기서 딱 증명되는 거죠. 그래 보면 radically remaking the society itself,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건축이 그냥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사회를, 문명을 다시 만든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놀랐네요. 그럼 글 전체에서 보면 돌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erection of stones나 construction works 같은 건축 행위가 결국 정착, settle down, 그리고 농경사회, farming society, 나아가서 사회 재구성, remaking the society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네요. 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말로 계속 보여주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논리 구조를 보면 처음엔 주장, 건축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엔 사례로 괴베클리 테페를 들죠. 건축 이전 수렵 채집 상태에서 건축 과경의 장기성 때문에 정착하게 되고 그 결과 농경사회로 사회가 편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현대에도 적용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아, 네. 그래서 그러나 같은 명시적인 접속선은 별로 없지만 시간 순서랑 그 인과관계 자체가 아주 탄탄한 논리를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논리적 흐름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not so different in our own time. 우리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 참 여운을 남기네요. 네,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건축 활동, 구체적으로 괴베클리 테페 건설이 의도치 않게 정착과 농경사회를 유발해서 인간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건축은 단순한 건설 행위를 넘어서 사회를 재편하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제는 역시 건축과 인간 사회의 상호 형성적 관계겠죠.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건축, 인간을 빚다. 아니면 거석이 세운 농경사회. 이런 건 어떨까요? 오, 둘 다 아주 좋은데요. 특히 건축, 인간을 빚다는 글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괴베클리 테페의 그 돌기둥들이 고대 사회를 그렇게 바꿨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이 수많은 건물들, 도시들, 어쩌면 심지어 이 디지털 환경 같은 현대 건축물들은 과연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또 shaping us, 만들어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거의 돌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창조물들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글을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보통 스트레스하면 가난,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글은 오히려 부유함 자체도 일종의 압박, 특히 시간 빈곤이라는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각도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회 특유의 현상인데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그 시간 압박, 영어로는 타임 프레셔라고 하죠. 이걸 분석한 글입니다. 아, 타임 프레셔. 네.
오늘은 이 글이 어떻게 논리를 켜나가는지 그 구조랑 핵심 표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역시 스트레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가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랑 대비되는 부유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특히 그 시간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첫 문장부터 볼까요? Few people will be surprised to hear that poverty tends to create stress. 여기서 핵심은 역시 poverty tends to create stress. 이거겠네요. 가난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해요. 뭐랄까, 독자의 동의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2006년 연구 얘기가 나오고요. A 2006 study, 이걸 근거로 드는 거죠. Lower socio-economic status, 그러니까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랑 higher levels of stress hormones,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연결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 확 전환이 일어나요. However, 네, 이 however가 아주 중요해요. Richer economies have their own distinct stresses. 이 문장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앞에서는 가난과 스트레스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부유한 경제에는 그들만의 distinct stresses, 그러니까 독특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논점을 딱 던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 독특한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뒤에 나오는 time pressure, 즉 시간 압박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타임 프레셔가 사실상 이 글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이 개념이 뒤에 가면 faster pace of life, constant sense of urgency, 심지어 time poor 같은 말로 계속 반복되면서 구체화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1999년 연구, A 1999 Study는 이 시간 압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Wealthier, more industrialized nations. 그러니까 더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faster pace of life, 삶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빠른 삶의 속도. 이게 근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Higher standard of living,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constant sense of urgency, 끊임없이 뭔가에 쫓기는 듯한 촉박함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more prone to heart disease, 심장 질환에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건 좋은데 그 대가로 늘 바쁘고 쫓기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니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부유함의 이면을 정확히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Faster pace of life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시간 압박의 구체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In effect, fast-paced productivity creates wealth, but it also leads people to feel time poor. 이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In effect,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뜻이죠. 내용을 딱 요약해 주는 거예요. Fast-paced productivity, 빠른 속도의 생산성이 wealth, 부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time poor, 즉 시간 빈곤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time poor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 뒤에 lack the time to relax and enjoy themselves. 휴식하고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요. 네, 여기서 wealth랑 time poor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들 사이의 연결을 보면 처음에는 통념, 그러니까 가난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랑 근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 however로 딱 전환해서 핵심 주장인 부유함 속의 시간 압박을 제시하고 또 연구 결과로 뒷받침한 다음에 마지막에 in effect로 요약 및 결론, 이런 흐름이네요. 정확합니다.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도입, 통념, 가난, 스트레스, 플러스 근거, 전환, however, 새로운 관점, 부유함의 스트레스, 핵심 주장, 시간 압박, 부연 근거, 연구, 빠른 삶의 속도 장단점, 결론, in effect, 부와 시간 빈곤의 관계 요약, 딱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글 전체에서 보면 부유함의 스트레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distinct stresses, time pressure, faster pace of life, constant sense of urgency, time poor 이렇게 계속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어휘 사용을 보면 richer economies, wealthier nations, higher standard of living, wealth 같은 부 관련 단어들이랑 stress, time pressure, faster pace, urgency,
time poor 같은 시간이나 압박 관련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혹은 대조되면서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럼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부유한 사회는 높은 생산성으로 부를 창출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빠른 삶의 속도와 시간 압박을 낳아 사람들이 오히려 휴식하고 즐길 시간이 부족한 시간 빈곤 상태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든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하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시간 압박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그럼 주제는 현대 부유 사회의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부요함의 역설, 시간 빈곤이라는 스트레스 라던가 아니면 좀 더 쉽게 빠른 삶이 낳은 시간 압박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부유함에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 시간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분석해 봤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 글이 어떻게 논리를 쌓아가는지 그 구조를 함께 따라가 보는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과정에서 어쩌면 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자원을 너무 쉽게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부와 시간의 균형점은 어디쯤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